모든 건 오늘은 보리타작 해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의 한시고 아주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작품이죠. 일명 탐액행이라고도 합니다. 네. 행이라고 하는 것도 한시 하나의 형식이죠. 탐액한다는 건 이제 그야말로 보리를 이게 보리 맥자고 타는 때린다는 거니까 여러분 제목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문학을 잘 하려면은. 자, 요거는 선경 후정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화자가 노동하는 농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을 하는 일종의 성찰적인 작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농부들의 삶은 아주 긍정적인 것으로 그려집니다. 적어도 화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화자는 자기의 삶, 이 관직에 몸담고 벼슬길에 몸담고 있는 자기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선경후정 방식이라는 게 먼저 외부의 풍경을 설명을 하고 나중에 자기의 정서를 표현하는 거죠. 요게 이제 한시의 전형적인 방식인데 이제 이런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살펴볼까요? 자, 새로 걸은 막걸리가 젖빛처럼 뿌옇고 이렇게 돼 있어. 처럼 조심해야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직유법이 쓰였네요. 그 다음에 큰 사발의 보리밥이 높기가 한 자래. 한 자는 대략 한 30cm 정도 되는 거니까 보리밥을 이제 밥에 가득 담겼다. 옛날에 이제 고봉밥이라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밥을 잘 안 먹잖아요. 탄수화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농부들은 아무튼 그지? 육체적인 힘을 많이 써야 되니까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밥을. 근데 이제 높기가 한 자라고 하는 건 아무리 그래도 밥이 30cm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법이 쓰였다? 과장법이 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는 거죠. 네,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가 햇볕 받아서 번쩍이네. 도리깨라는 거는 이게 돌려가지고 타작을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어렸을 때 써봤는데 재밌어요. 네, 그래서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라고 그랬죠. 네, 그럼 이 어깨는 누구의 어깨야? 검게 탄 두 어깨는 이건 바로 농부의 어깨입니다. 화자의 어깨가 아니고 농부들의 어깨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햇볕바다 번쩍이니까 구릿빛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한마디로 요즘에는 일부러 건강하게 보이려고 태닝 같은 것도 하는데 농부들은 일부러 태닝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애초에 노동을 많이 하다 보면은 구릿빛이 되는 거니까. 햇볕바다 번쩍이네. 자, 옹해야 소리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그랬어요. 자, 그래서 소리내서 발맞추어 두드린다 했으니까 여기는 뭐예요? 네, 청각적 이미지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삽시간에 보리 나달 온 마당에 가득하다. 이것도 일종의 과장법이죠. 어떻게 삽시간에 보리 나달이 온 마당에 가득하겠어,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이제 고조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티 끌 뿐이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뭡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경이 되겠죠. 여기 끊어버리면 여기까지가 이제 그죠? 네, 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자가 자기 얘기를 할 차례가 된 거죠. 그 기색, 기색, 농부들의 그 즐거운 기색을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서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힘든 노동을 하고 하기 싫은 노동을 하게 되면은 마음과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야말로 몸의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힘드니까 마음도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노동이 여기서는 즐겁고 건강한 노동이다 보니까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건강하고 즐거운 노동이다. 그 다음에 정신과 육체가 합일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 이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거죠. 농부들의 어떤 타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낙원이 별게 아니고 저렇게 사는 삶이 바로 그죠? 저렇게 사는 것이 낙원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어떤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나는 물론 생략돼 있지만 무엇하러 나는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요. 그래서 이 벼슬길은 당연히 부정적인 시어입니다. 부정적인 시어.
무엇하러 나는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작품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갈래가 한시 중에서 행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농부들의 건강한 노동을 통해 얻은 삶의 깨달음을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 다음에 특징은 농민들의 일상적 생활과 관련된 시어를 사용했고요. 네. 뭐 도리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각적이고 동적인 이미지다. 농부들이 노동하는 모습은 아무래도 정적이진 않겠죠. 굉장히 건강하게, 그죠? 팔다리를 움직여서 타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동적인 이미지가 있고, 당연히 현장감하고 사실성이 부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평민의식을 반영했다. 그러니까 농부들의 삶을 건강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식의 성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평민들의 어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건강하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평민의식을 반영했다. 다산의 중농사상, 중농은 이제 농사를 중심해 준다는 거거든요. 농경을, 그죠? 네, 요거 중농사상. 중상이 있죠. 중농 말고 중상이 있는데 이건 이제 상업 이런 거를 중시하는 경향이고요. 중농사상은 농업을 중시하는 경향인데 요런 아주, 그죠? 네, 사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정혜영 선생이 실학파니까 아무래도 현실주의적인 그런 시정신이 잘 나타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해와 감상은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 또 선생님이 선택지 정리한 걸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자는 보리타작을 하는 농부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그래서 농부들을 바라보면서, 오케이. 그 다음에 다산 정약용의 실학정신을 바탕으로 했다는 거. 그 다음에 화자는 즐겁게 노동하는 농민들을 바라보며 이런 삶을 사는 곳이 바로 낙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막걸리라든가 보리밥, 노랫가락 등은 다 농민의 건강한 삶과 관련되는 것이니까 긍정적인 시어다. 시어 문제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긍정과 부정. 그럼 여기서 제일 부정적인 게 뭐야? 벼슬길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지선다로 시험을 낸다 그러면 네 가지는 농민들과 관계 있는 거, 한 가지는 정약용 자신과 관계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내겠죠. 자,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았다는 건 농민들의 노동이 정신과 육체가 합일된 즐겁고 건강한 것이다. 그런 얘기고 벼슬길은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아마 이 작품이 정혜영 선생님이 귀양 가서 그죠? 네, 쓰셨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왜 저런 삶을 살지 않고 이렇게 벼슬길을 쫓아다녔을까 뭐 이렇게 생각도 하는 거죠. 정혜영 선생은 아주 정조의 총애를 받던 그런 신하인데 1801년에 이제 정조께서 승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귀양살이 들어가가지고 1818년까지 무려 18년 동안을 귀양살이를 하신 분입니다. 자, 이 한시의 형식인 그죠? 행은 사물이나 감정을 거침없이 표현한다. 좀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농민들의 일상적 생활과 관련된 시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이고 동적인 이미지다. 현장감, 사실감 좋습니다. 과장법이 있었고 아까 뭐도 있었어요, 여러분? 직유법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신을 성찰하는 작품 정혜경의 보리타작 살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